네, 안녕하세요. AI가 설계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특히 기계 설계 분야에 계신 여러분이라면 내 역할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 어쩌면 약간 불안감 같은 것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 AI 시대 기계 설계자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기술 있잖아요.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 수천 가지 설계안을 막 쏟아내는 걸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저러다 내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AI가 정말 위협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 실체를 좀 파악해 보고요. 여러분이 이 변화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전략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좀 보이는 통찰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AI가 설계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설계라는 일 자체의 성격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AI는 뭐랄까 지루한 반복 작업이나 아주 복잡한 계산 같은 거 놀라운 속도로 처리해주죠. 하지만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쌓인 그런 노하우나 그 미묘한 감각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또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AI가 다 대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AI 시대를 헤쳐나갈 두 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데이터 설계자로서의 역량, 다른 하나는 AI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AI를 위협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조력자로 삼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역량, 바로 데이터 설계자로의 전환이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설계가 경험이나 직관에 크게 의존했다면 미래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좀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이 필수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을 말하는 걸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첫걸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게 AI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좀 엉뚱한 답을 내놓기 십상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툴을 쓸 때 그냥 단순히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줘. 이게 아니고요. 사용할 소재, 최대 하중, 작동 환경, 예산 범위, 심지어 생산 방식까지 고려한 그런 제약 조건,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이걸 명확하게 설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 설정 능력, 이게 아마 미래 설계자의 핵심 가치가 될 겁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최적의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AI에게 잘 가르쳐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물의 품질이나 실현 가능성이 정말 극명하게 달라지죠. 단순히 기술적인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생산 용이성, 아니면 시장 출시 시점까지 고려한 그런 다각적인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것. 이것이 AI 시대 설계자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AI는 강력한 연산 도구일 뿐이고요. 문제 정의와 최종 판단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질문의 질이 결과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거네요. 두 번째 역량으로는 AI 도구랑 설계를 결합하는 융합 역량, 이게 언급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그럼 이제 코딩까지 배워야 하나 하고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직접 코딩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물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이나 머신러닝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AI 기반 도구를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핵심은 도구의 그냥 사용법을 넘어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도구의 한계를 인지하고 또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걸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단순히 CAD 소프트웨어 기능만 익히는 게 아니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설계 데이터를 나중에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지 이걸 고민하는 거죠. 가령 설계 단계에서부터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 유지 보수, 프리딕티브 메인턴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것처럼요.
이건 기계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하는 한 차원 높은 설계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 AI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걸 설계 프로세스 자체에 통합하는 능력.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역량은 시뮬레이션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AI 덕분에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로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얻은 시간으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복잡한 계산을 대신해주면서 확보된 그 시간과 에너지를요, 이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탐구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결과를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계 변수를 조금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물리적 원리를 파고드는 겁니다.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탐색하면서 최적의 설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AI는 정말 지치지 않는 가상 테스트 엔지니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엔지니어에게 어떤 실험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서 최종 설계에 반영할지 결정하는 연구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즉, 시뮬레이션 결과의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의미를 읽어내는 통찰력,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가상 테스트 엔지니어를 둔 연구 책임자라. 역할 변화가 확 와닿는데요. 자, 이렇게 AI를 잘 다루는 데이터 설계 역량이 중요해지는 한편 또 다른 핵심 축이 있다고 하셨죠. 바로 AI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영역, 인간 고유의 물리적 통찰력입니다. 아,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강력한 차별점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역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즉 상상력이더라고요.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설계를 제안하지만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나 예상치 못한 극한 환경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건 여전히 인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나올 때가 많죠. AI가 제안한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설계를 보면서도 이게 실제 현장에서 조립이나 설치에 문제는 없을까? 아니면 사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안을 떠올리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직관과 상상력, 이게 데이터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실 세계의 복잡성, 또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때로는 AI가 제시하는 그 수학적인 최적해가 현실의 어떤 숨겨진 제약 조건, 또 사용자의 미묘한 요구를 간과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럴 때 경험 많은 설계자의 그 감이라는 게 빛을 발하는 거죠. AI의 제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때로는 더 대담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설계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AI가 효율성만 추구하다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안전장치 역할이라는 비유, 인상적이네요. 두 번째로 강조되는 인간 고유의 역량은 바로 윤리와 책임감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설계를 승인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있겠죠. 그렇죠. 만약 AI가 설계한 구조물이나 제품의 결함이 발견돼서 사고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AI가 아니라 우리 인간 설계자에게 돌아옵니다. 당연하죠. 따라서 부품의 내구성, 사용자의 안전 확보, 환경 규제 준수, 나아가서는 이 설계가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는 그런 윤리적인 판단 능력, 이건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성이나 성능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목표를 넘어서서요, 더 넓은 시각에서 설계의 가치와 영향을 평가하고 책임지는 자세, 이것은 알고리즘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책임감과 윤리적 판단이 더 중요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이 물리적 통찰력의 핵심에는 역시 현장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의 설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설계는 결국 현실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AI, 특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때로 굉장히 유기적이고 복잡하고 이론적으로는 최적화된 형태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계안이 실제 생산 라인에서 구현 가능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본 숙련된 기술자의 경험, 즉 제조 가능성,
DFM, Design for Manufacturability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AI가 제안한 혁신적인 디자인이 3D 프린팅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통적인 절삭 가공이나 금형 제작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 어떤 공정 순서가 효율적인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등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파악하고 반영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AI가 따라올 수 없는 현장 경험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제시하는 이론적 최적과 현실적 최선 사이의 그 균형점을 찾는 것. 네, 이것이 숙련된 설계자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AI 시대의 기계 설계자는 역할 자체가 크게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면을 정확하게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능숙하게 지휘하고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역할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역량도 달라지고요. CAD나 계산 능력은 뭐 기본이고 이제는 데이터 분석 능력, AI 도구 활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강조되는 것이 바로 실제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 즉 물리적 통찰력과 현장 경험입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 또한 주어진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AI와의 협업을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창의성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AI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성공 전략을 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AI는 대체가 아닌 재정의의 도구임을 인식하고 이게 핵심 방향이고요. 둘째, AI에게 명확한 목표와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게 경쟁력 1. 셋째, AI의 제안을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만드는 제조 가능성, DFM 예측 능력을 갖추고 이게 경쟁력 2.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AI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도구의 마스터 오브 더 툴가 되는 것. 이게 미래 비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AI 덕분에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되어서 더 본질적이고 창의적인 문제에 집중할 시간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분명 기회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AI라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는 우리에게 달려있겠죠. 데이터 설계 역량이라는 새로운 날개와 물리적 통찰력이라는 단단한 날개, 이 두 날개로 AI와 함께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힘을 의미 있는 가치로 바꾸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AI는 여러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상 이상으로 증폭시켜줄 것입니다. 그 시너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만약 인간의 직관, 상상력, 윤리적 판단이 AI의 그 방대한 계산 능력과 진정으로 융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설계의 지평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궁극의 협력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